정말 죄송한데 지금 녹화 버튼을 누르게 돼서 정말 죄송하고, 일단 앞에 소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다 들으셨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강호연님.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분이 김민재님.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분이, 네, 박성현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백승진님.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분이 전승현님.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희재님.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소개를 간단하게 들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스터디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 소개 겸 설명 겸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사전이라고 하기에는 뭐 1, 2분 전이었겠지만, 어쨌든 매주 수요일 오후 5시로 아예 확정을 짓도록 하고요. 그리고 매주마다 최소 1시간이라고는 써놨는데, 사실 처음 2주, 3주 동안 제가 암호학에 대해서 간단한 암호학의 역사나 요즘 현대에 쓰이는 암호들을 설명드리는 거 제외하고는 여러분들이 발표하는 시간만큼만 할 겁니다. 그래서 뭐 발표하고 피드백하고 그것만 이제 녹화를 해서 딱 그 시간만큼만 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 최소 1시간, 최대 2시간이라고 적어 놓은 거는 여러분들이 어쨌든 솔직히 여기 아래쪽에도 써져 있지만 발표가 8주라고 써져 있잖아요. 그래서 8주 동안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발표를 아마 둘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많지만 일주일 내에 여러분들이 어쨌든 강의도 들으시고 뭐 개인적으로 하실 일도 있으실 거니까,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거를 조사하는 시간이 얼마 없는 거를 저도 알아요. 예전에 이런 것들을 제가 아까 드로퍼 랩이라는 팀에 소속되어 있었을 때 이런 느낌으로 자주 스터디 겸 이런 발표 세미나라 그럴까요? 하여튼 이런 것들을 좀 해봤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에 많으면 총 합쳐서 3시간 정도의 조사 시간이 있을 거고, 그거에서 대략 1시간 정도
PPT를 만드셔서 이렇게 발표를 하시게 될 텐데, 그렇다 보면은 제가 여기에도 써놨지만 매주 10분에서 20분 PPT 20장 내외 정도를 만드시는 게 아마 최대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서, 대부분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시는 분이 저를 포함해서 8분이고 저를 빼면 7분인데, 어, 7, 8명이 이제 10분에서 20분 하면 보통 1시간 아니면 뭐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여기 최소 1시간 최대 2시간이라고 그냥 적어 놓은 거고요. 굳이 이렇게 1시간에서 2시간을 하지는 않고 그냥 여러분들이 발표하시는 만큼 딱 하고 바로 끝낼 거기 때문에 너무 큰 부담감이나 이런 걸 가지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험 1, 2주 전부터는 자습 활동이라 적어 놨는데 그냥 따로 이렇게 모이진 않을 거고요. 그냥 여러분들 시험 기간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냥 쉬는 정도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4월 10 4월 20날 20일 하고 6월 15일이 스터디를 진행하지 않고요. 그때는 여러분들 시험에 조금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써져 있는 간단한 개요는 이렇게 2주 동안 제가 암호학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8주 동안 발표인데, 3주 차에는 각자 스터디를 주제를 뭘 할지 소개라고 적혀 있는데, 소개 겸 그거에 대한 간단한 배경 지식 같은 거를 여러분들이 같이 주제와 함께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까도 그 다 말씀을 하셨었지만 대부분 암호학을 직접적으로 알고 계신 분들은 아마 대부분 없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그러니까 암호학에 대한 주제나 아니면 암호학과 여러 다른 그 보안 기술들이 융합되어 있는 거를 보통 주제로 선정을 하실 텐데,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거에 대한 뭐 만약에 웹보안이랑 뭐 암호학을 섞어놨다 그러면 내가 하려고 하는 웹보안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런 배경 지식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그거와 함께 내가 암호학에서 이걸 봤더니 웹보안이랑 이게 연결이 되어 있더라, 그래서 나는 이거를 이렇게 주제로 삼았다라고 하는 게 아마 3주차의 주요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총 10주 동안 이번 학기 동안 이렇게 할 거고요. 만약에 여름 방학에 아마 스터디가 진행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때 되고 저도 시간이 된다면 아마 연결해서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2학기 때에 연결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뭐 그때 뭐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고 없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그렇지만 어쨌든 원래 제 예상 아니 그 계획으로는 원래는 1년을 잡고 싶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1년을 잡고 싶었는데 1년은 조금 많이 길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암호학에 대해서 너무 제대로 이렇게 대부분 1학년, 2학년, 3학년인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암호학에 대해서 뭐 정확하게 어, 정확하게라고 할까요? 어쨌든 이렇게 심도 있게 보신 분들이 대부분 없으실 테니까,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암호학이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렇게 찾아가는 시간이 되셨으면 해서 이렇게 스터디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질문들이 있을 것 같은 거 몇 가지만 준비해 봤는데요. 발표력이 부족해서 걱정이 돼요. 그러면 어쨌든 여기는 세미나 같은 이렇게 전문적인 지식들을 건드리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는 스터디이기 때문에 발표도 같이 연습을 해보면 되는 거고, 그리고 저도 지금 되게 말을 절고 지금 약간 이러고 있는 것 같은데 이래도 충분히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그냥 내 지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내 스스로도 다시 지식을 확인하게 되는 그런 장으로 그냥 사용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응용 기술물로만 한정이 되나요? 아니요. 뭐 어쨌든 여러분들이 암호학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오셨기 때문에 기초 기술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그러면 어쨌든 8주 주제를 포함 주제 발표를 제외한 7주 동안
여러분들이 기초 기술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근데 아마 7주 동안이면은 어 진짜 그 기술이 짧으면은 두세 개를 할 수도 있고요. 정말 여러분들이 그 대신 내가 어디까지 알아왔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걸 코딩으로까지 직접 해보고 싶다 하시면 그런 것도 충분히 발표 자료로서 내가 오늘은 어떻게 여기까지 배웠다 이번 주 동안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그냥 발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표 스타일 같은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그냥 글하고 사진만 있거든요. 이렇게 간단하게 뒤에 배경 아무것도 없이 그냥 흰색에다가 검은색하고 색깔 중요한 거 몇 개만 넣고 이렇게 해도 되기 때문에 정말 아무런 발표 스타일 상관없고요. 그냥 진짜 흰색 배경에 글씨만 넣고 다만 어쨌든 이거의 발표 연습을 저는 겸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어, 그 발표를 할 때 PPT를 만들 때 이렇게 중요한 뭐 너무 글씨만 많으면 오히려 이렇게 발표하기 어렵다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서 그냥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추가적인 질문 같은 거 있으실까요? 이거가 없으시면 아마 바로 이 암호학에 대한 기본 설명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지금 간단하게 질문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어, 뭔가 준비를 하실 뭐 노트 같은 거 준비하실 거면 준비하셔도 되고 혹시 추가 질문 같은 거 있으실까요? 네네. 네.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매주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내가 오늘은 여기까지 해왔다. 어떤 주제를 하시면 오늘은 여기까지 내가 공부를 해왔다. 그리고 다음에는 어디까지 할 거다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서 그냥 자신이 배운 거를 그냥 자신의 말로만 이렇게 설명을 계속 해주시면 돼요. 어쨌든 네, 제가 생각하는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는 결국에 여러분들이 하시면 뭐 공부를 하시는데 도움을 드릴 수는 있겠지만 그게 무조건적으로 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내가 이 1학기 동안 암호학 중에서 어떤 거 아니면 암호학이랑 어떤 보안 기술이랑 결합된 거를 난 이 주제로 할 거고 이거를 매주마다 조금씩 할 거야 라고 하는 게 저는 그게 차라리 공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어쨌든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지금 만약에 3주차부터 10주차가 각 한 명씩이라고 한다면 뭐 3주차는 지금부터 시작해도 2주밖에 시간이 안 남았고 10주차에 하시는 분은 뭐 8주, 9주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이건 서로 힘들겠다. 이거 기다리는 것도 힘들고 이거 2주 만에 만드는 것도 힘들거든요,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간단하게 10장에서 20장 정도 매주마다 네네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 질문 있으실까요? 다른 분들 질문 없으시면 언제든 이제 암호학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될 텐데 그때마다 이 개념이나 아니면 어떤 그런 것들이 상황이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암호학을 대부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아까 하셨으니까 그래서 최대한 천천히 그리고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그거 같은 경우에는 그 당국대 메일 들어가시면 구글 드라이브를 들어가시면 구글 드라이브 내에 공유 폴더라고 아마 있을 거예요. 잠시만요. 제가
이거를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잠시. 이거를 이렇게. 여기 드라이브 지금 화면 보이시죠? 구글. 예, 크롬 드라이브를 들어. 잠시만요. 그래서 제거 학교 계정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 이렇게 공유 드라이브라고 있고요. 여기 들어가시면 여기 각자 파일 그 폴더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 폴더들에 여러분들 그 발표 자료들 같은 거 그냥 차곡차곡 쌓아 가시면 됩니다. 네. 혹시 더 질문 있으실까요? 네네네. 네, 암호화에 된 관련된 거 아무거나 하셔도 됩니다. 그냥 암호 내가 여러 가지 암호들을 찾아봐서 내가 그걸 코딩으로 해봤다라든지 아니면 뭐 암호학 중에서도 뭐 공인인증서 같은 것도 암호학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공인인증서가 정확히 어떻게 수행되는 거냐, 나는 이런 거를 공부의 주제로 삼겠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정말 그냥 솔직히 제가 암호학이라고 지금 이걸 파놨지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웹 보안이라든지 이런 걸 해도 저는 아무런 터치를 안 할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거 발표하시면 됩니다. 정말 그냥 여러분들이 뭐 웹 보안 중에서 나는 이거를 뭐 해보고 싶어. 근데 그냥 그거는 암호학이랑 관련이 없어도 저는 터치를 안 할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수행했다고 저는 그냥 해드릴 거예요. 어차피 출석하고 여러분들이 공부한 거를 발표했으니까. 예, 정말 그냥 쉽게 쉽게 생각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공부한 거를 그냥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하면서 설명을 하면서 내가 내 스스로 다시 되새김질을 한다라는 그 생각으로만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힘들게 안 하셔도 돼요. 암호하기 너무 힘들 것 같아. 그 제가 지금 준비해둔 게 오늘 어차피 암호학 그 오늘 써둔 게 비제네르 그러니까 비장르 암호까지라고 해놨는데 이게 중세 암호까지예요. 근데 중세 암호까지인데 이게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해하기 쉬우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걸 해봤을 때 대부분 수학적인 그런 계산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암호학은 나랑 안 맞는데 그냥 그러시면 다른 것들을 그냥 보안 같은 거 그냥 아무거나 그냥 주제를 갖고 오셔서 그냥 공부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네네. 뭐 그냥 제가 저 폴더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그냥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1주차 폴더, 1주차 파일, 2주차 파일, 3주차 파일 이렇게 10장, 10장, 10장 이렇게 만드셔도 되고 뭐 1주차 파일에다가 더 붙여가지고 1, 2주차 또 10장 붙여가지고 1, 2, 3주차 이렇게 만드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냥 정말 발표 스타일이나 뭐 만드는 스타일이나 여러분 아무렇게나 하셔도 돼요. 네. 혹시 더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시면 이제 암호학에 대한 간단한 그 단어들 주로 사용될 단어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듈러 또는 모듈러스 또는 이렇게 좀 모드 연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나머지 연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데 A는 법 n에 대해서 A와 B는 합동이다. 근데 보통 A는 B, 모두 N 이렇게 보통 읽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N이 4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아까 여기 모두 N에 대해서 여기 N이라고 적혀 있는 것에 대해서 4라고 하면 3 나누기 4는 몫은 0이고 나머지가 3이죠. 7도 몫은 1이지만 나머지가 3이고 11도 몫은 2지만 나머지가 3입니다. 그러면
7과 11은 모두 4연산에서 3과 합동이다. 7은 3 모두 4. 그냥 이거를 그냥 나머지 연산이잖아요. 초등학교 때 했던 나머지 연산이기 때문에 그냥 이거를 그냥 나머지 연산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앞에 사이퍼라는 것과 뒤에 크립토그래피라는 것 또한 둘 다 이제 암호 또는 암호학이라고 보통 불리는 것들인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사이퍼 같은 경우는 실제 저희가 적용하는 실제 암호 기술을 보통 뜻하고요. 그리고 크립토그래피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보통 암호 둘 다 암호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크립토그래피 같은 경우는 특히 이론적인 암호학, 그러니까 조금 광범위한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크립토그래피라고 하고, 그 각각의 기술들에 대해서는 다 사이퍼라고 보통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은 크립토그래피라는 스터디를 하고 있는 거고, 거기 중에서 여러 가지 사이퍼를 배울 예정이죠. 예, 배우는 중이 아니라 배울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플레인 텍스트 또는 메시지, 그리고 키, 그리고 사이퍼 텍스트라고 있는데, 어 이게 지금 헬로 월드라는 거를 이제 어떤 키를 통해서 암호화를 한 다음에 암호문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헬로 월드라는 거를 메시지 또는 플레인 텍스트 평문이라고 하고요. 평범한 문장에서 평문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 암호화를 진행을 할 때, 그러니까 암호화를 해서 암호문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암호화를 할 때 사용되는 게 키라고 하고, 그리고 그 결국 나온 암호문, 저희가 볼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정확히 말해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문장들을 사이퍼 텍스트, 암호문이라고 합니다. 잠시만요. 그리고 앨리스 밥 이브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사람 이름 같죠. 이렇게 두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 평문을 암호문으로 만들어서 보내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암호문을 받아서 다시 평문으로 바꾼 다음에 그걸 서로 이해를 하게 되죠. 그러면 이게 암호를 통해서 이제 통신을 하게 되는 건데, 저희는 보통 A, B라고 부르죠. 어떤 사람을 A라고 하면 다른 사람을 당연히 B라고 부르고. 근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리얼리스틱하게, 조금 더 사실적으로 하게끔 앨리스랑 밥이라는 이름으로 붙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들을 어쨌든 암호문이다 보니까 이 암호문을 이렇게 뚫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이 암호문을 뚫고 싶어하는 사람을 이브, 공격자가 이브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때 앨리스나 밥 아니면 뭐 송신자, 수신자 이렇게 계속 번갈아 가면서 말씀을 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송신자를 보통 앨리스라고 하고요. 그리고 받는 사람, 수신자를 밥이라고 보통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도중에서 이거를 탈취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바꾸고 싶어하는 사람, 공격자를 이브라고 아마 계속 부르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CIA라고 있는데, 이거는 암호학이라기보다는 정보보안의 3원칙이에요. 암호학의 3원칙이라고도 불리고 정보보안의 3원칙이라고도 불리는데, 이렇게 세 개입니다. confidentiality, 기밀성, integrity, 무결성, availability, 가용성. 그래서 차례대로 말하면 얼마나 안전한가 이 암호가, 그리고 얼마나 정보가 바뀌지 않았는가. 만약에 바뀌었다고 하면은 굳이 암호를 쓰는 이유가 없잖아요. 어차피 공격당한 건데,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정보가 바뀌지, 암호를 사용할 때는 이 암호가 얼마나 안전한지, 그리고 정보가 바뀌지 않았는지, 그리고 이거를 하루 종일 이렇게 해가지고 암호 쓰다 보면은, 그러면 암호를 쓰는 이유가 없죠. 그냥 대놓고 그냥 걸리든 말든 차라리 말하는 게 빠르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이 암호가 빠르게 수행 가능한지, 이거를 차례대로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해서 CIA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기에 브레이크 타임이라고 원래 잠깐 쉬려고 적어놨었는데, 혹시 지금 괜찮으시다면 계속 이어서 가도 될까요? 이어서 가다가 도중에 잠깐 쉬고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암호학의 역사에 대해서 진행을 하게 될 텐데, 맨 처음에 혹시 암호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아시는 분이 아까 암호학에 관련 관심이 깊으시다고 하셨던 분이 아까 김민재 님이신가요? 혹시 그러면 그 최초의 암호라고 그 되어 있는 거가 뭔지 혹시 아세요? 오, 그렇죠. 원래 그 수학적인 암호는 시저 암호가 맞는데, 네, 감사합니다. 어, 그렇죠. 원래 이거는 암호라고 하기에는 수학적인 그런 기법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원래 보통 역사에서는 수학적 암호로 시작되는 건 시저 암호라고 하는데, 보통 암호가 어떻게 그 설명을 하게 되냐면, 그 지금 여기처럼 이거는 그냥 이렇게 잉크를 뿌린 거지만 원래 나무판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깎아서 이렇게 조각을 해서 글자를 새기고 그거를 이 밀랍이라고 하죠. 이 그 밀랍으로 이렇게 봉해가지고 그 글자를 못 읽게 한 다음에 처음으로 보낸 게 최초의 암호라고 어 뭐라 할까요? 어쨌든 뭐 어쨌든 글자를 가렸으니까 그런 느낌으로 시작한 거를 암호다라고 역사는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학적 암호의 최초 시작은 시저 사이퍼, 시저 암호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분이 누구신지 아시는 분? 혹시 아실까요? 네, 맞습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그 로마의 장군이었던 줄리에스 시저가 바로 이 시저 암호를 만든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시저 사이퍼 같은 게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단순하게 글자를 몇 글자 앞으로 당겨가지고 그 알파벳 순서대로 바꾼 다음에 그거를 암호화를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는데, 이렇게 A부터 Z까지 쫙 있습니다. 그리고 키, 그러니까 N, 여기에다가 암호문으로 사용될 키를 3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냐? 세 칸 뒤로 미는 거죠. 그래서 A 같은 경우에는 세 칸 뒤니까 D, 그리고 B는 E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쭉 뒤로 이렇게 착착착착착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VY 그리고 W는 Z까지 될 거예요. 근데 요거 뒤에 세 개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저희가 네, 맞습니다. 저희가 사용을 안 한 ABC가 그대로 자연스럽게 뒤로 다시 오면서 ABC가 딱 붙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냥 알파벳 뒤로 미는 거 아니냐. 그냥 이게 뭐가 수학적으로 뭔가 계산이 있느냐. 이런 거를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나머지 연산, 그러니까 모듈러스로 계산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이 알파벳들을 전부 숫자들로 다 바꿔줘야 돼요. 왜냐하면 어쨌든 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숫자들을 A는 1부터 Z는 26까지 할 수 있죠. 그리고 모두 이렇게 해놨을 때 그러면 이 모드 연산에 필요한 N은 몇일까요? 시저 암호를 연산하는데 필요한 모드 값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알파벳이 26자인데 그 알파벳 내에서 몇 칸씩 땡겨가지고 한 다음에 그걸 다시 맨 처음에 안 쓴 것들은 다시 붙여야 돼요. 그러면 모드 연산에 필요한 n은 몇일까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6으로 나누면 어쨌든 몇을 뭐 곱하든 더하든 26이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는 1 해가지고 Y는 25, 그 다음에 Z는 26 나누기 26에 나머지는 0이기 때문에 Z는 0으로 판단을 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계산을 해보면
A가 1이었죠. A가 1인데 N이 3이니까 1 더하기 3은 4 나누기 26은 어차피 나머지가 4니까 그리고 쭉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쭉 진행이 되다가 W에 오면 W가 23이죠. W가 23인데 23 더하기 3은 26이고 그걸 나머지 26으로 하면은 0이 나오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1, 2, 3 하니까 아까 만들어진 그대로 D부터 C까지 암호 테이블 이거 이렇게 그 구성이 이렇게 A부터 Z까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이 표를 테이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암호 테이블이 만들어지게 됐고 그러면 A를 1이 아니라 0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0으로 했을 때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네,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A는 0이고 Z를 25로 해놓고 그 다음에 26은 없는 거죠. 그냥 0에서 25로 해놓고 그냥 자연스럽게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 A는 0이니까 A에다가 3 넣고 3 그래가지고 쫙 갑니다. 그래서 W가 25가 되고 X가 23 더하기 3 해가지고 0 되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똑같이 D부터 C까지 나오게 되죠.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렸냐면 좀 이따가 나올 비장르르 그 비장르르 사이퍼에서는 A를 0이라고 봐요. 그래서 A랑 겹쳤을 때 A 0 더하기 0이기 때문에 그냥 0 A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처음 생각하실 때는 A가 1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처음 C 언어를 배우실 때도 그랬지만 보통 서양 사람들이 사용하는 거는 처음 시작은 0이다 라고 편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계속 A를 0 그리고 Z를 25 해가지고 이렇게 순서대로 숫자를 채워 나갈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아핀 사이퍼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어쨌든 이렇게 시저 사이퍼는 혹시 이해 다 가셨을까요? 그냥 단순하게 알파벳을 밀어서 몇 칸씩 밀어서 그냥 암호문을 생성하게 한다. 이 정도까지는 네 이해를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아핀 사이퍼, 아핀 암호라고 하는데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선형 암호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수학에서 혹시 선형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선에 가까이 간다. 선에 무슨 선을 얘기하는 걸까요? 정확히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선형이라는 수학에서 선형이라는 뜻은 곡선일까요, 직선일까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그냥 단순한 1차 방정식의 직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방정식은 ax 플러스 b죠. 그래서 ax 플러스 b 꼴의 암호를 선형 암호, 즉 아핀 암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핀 암호 같은 경우에는 키가 두 개예요. ax 플러스 b이기 때문에 x가 원 그 평문이라고 하면 a와 b 둘 다 필요하죠. 그래서 키가 두 개입니다. 그리고 어 잠깐 또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키의 사이즈가 시저 사이퍼하고 아핀 사이퍼는 어떻게 다를까요? 먼저 시저 사이퍼의 키 개수가 몇 개일까요? 최대 바꿀 수 있는 개수. 알파벳을 한 알파벳으로 바꾸는데 시저 암호 같은 경우에는 뭐 몇 칸씩 밀어놔야 된다기 때문에 최대 몇 칸까지 밀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25칸. 그리고 아피나모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어쨌든 여기 ax 플러스 b니까 b는 어쨌든 a를 0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저희. 그러면 x 플러스 b 그냥 몇 칸 미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똑같이 그 시저 암호가 되는 거고 그러면 a가 얼마나 많냐에 따라 그게 달라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a 곱하기 b의 키 개수만큼 이제 달라질 건데 그러면 a가 몇이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저는 지금 이렇게 그냥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은 거예요. 그냥 어쨌든 한번 이렇게 진행을 해보면서 질문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어 없으신가요? 그러면 그냥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저 사이퍼 같은 경우에 25간까지 최대 밀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아예 안 미는 것도 암호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총 26개고요. 그리고 똑같이 아핀 사이퍼에서도 B 같은 경우에는 최대가 26개지만 저도 솔직히 하나도 안 민 거나 암호문으로 생각을 안 하고 싶어서 그냥 뒤에 25라고 적어둔 거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아핀 사이퍼는 13 곱하기 26이다 라고 하는데, 그러면 왜 숫자가 13개일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굳이 이렇게 어차피 ax 플러스 b 같은 경우에 무한대로 이렇게 쭉 갈 수 있는데 왜 굳이 13개까지만 해놨나? 이거 같은 경우에는 a는 26 이하면서 서로서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왜 이 조건이 붙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 그냥 간단하게 그냥 약간의 추론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의 힌트는 저희가 어쨌든 아피 나머에서도 모두 26 연산을 하거든요. 26의 나머지 연산을 하는데 왜 굳이 26 이하면서, 그러니까 26 미만이죠. 정확히 제가 죄송해요. 26 미만이면서 서로 서야 한다라는 그게 왜 나올까요? 일단 26 미만이어야 한다는 얘기는 대충 이해가 가시나요? 왜 26 미만이어야 하더라? 네, 그렇죠. 그 정도면 제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걸 말씀드리자면, 만약에 26을 넘는 거를 생각을 한다면 어쨌든 26A,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는 게 조금 안 맞는 걸 수도 있겠지만 27AX 플러스 B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26AX, 그러니까 26의 배수, 그러니까 26을 넘어가는 숫자가 되면 어쨌든 26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뒤에 AX가 있을 거고 뒤에 B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모두 26, 그러니까 26의 나머지 연산을 하게 되면 26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기는 몫으로 되기 때문에 여기는 나머지가 0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남는 게 뭐냐면 AX 플러스 B가 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6을 넘어가면 자연스럽게 다시 맨 처음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0부터 다시 25까지 가고 또 26 가면 다시 0으로 가고, 그래서 그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26 이상을 사용하지 않는 거고, 그리고 제가 표를 간단하게 만들어 온 건데 정말 간단한 표예요. 그냥 아피나모를 A를 2, B는 6 이렇게 해두고 그냥 돌린 거예요. 아피나모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A부터 N까지는 겹침 없이 그냥 쭉 나오게 됩니다. 근데 5부터 다시 A에 나오는 게 다시 나와요. 이게 왜 그러냐면 서로소면 그러면 최대 공약수가 1이 아니잖아요. 지금 2 같은 경우도 2와 26의 2와 26의 최대 공약수는 2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그거를 이렇게 나머지 연산을 하게 되면 꼭 다시 겹치는 값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뒤에는 어차피 상관이 없죠. 이거는 어차피 25 이상을 가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더하는 거예요. 근데 이 A 같은 경우에는 두 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자연스럽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13을 넘어가면 26이죠. 그러면 26이면 나머지 모드 연산이 나머지 연산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0으로 돼가지고 다시 똑같은 게 나옵니다. A하고. 그래서
2나 13이 들어가는 2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반복이 되고 13 A가 13인 경우에는 두 개씩 겹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뭐 여기 맨 처음에 GI였다 그러면 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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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맨 처음에 그 좀 많이 뒤로 가네요. 여기 빠르게 수행이 가능한가? 라는 말을 조금 바꾸면 우리가 편하게 쓸 수 있는가가 되잖아요. 그런 암호문을 편하게 쓸 수 있습니까? 도대체 겹치는 게 뭔지도 모르는데 암호문이 그렇기 때문에 이 암호에서 여기 암호에서 굳이 A는 26 미만이면서 서로 소다라는 조건을 주는 게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혹시 여기 아피나무 혹시 더 질문 있으신 분? 없으시면 바로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지금 다 컴퓨터 앞에 계시다는 가정 하에 일단 해둔 건데 여기서부터는 약간 실습 개념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그냥 일단 치안 암호 같은 걸 설명을 드릴게요. 치안 암호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마구잡이로 난잡하게 해가지고 아래처럼 이렇게 그 무작위성으로 이렇게 1대1 대응을 시키면 이게 치안 암호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이미 시저 암호나 아핀 암호 같은 경우에도 1대1 대응이 다 되기 때문에 암호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또한 치안 암호의 일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난잡하게 무작위성을 가지고 하는 것만 치안 암호가 아니라 아까 이전에 말씀드렸던 시저 암호나 아핀 암호 같은 것도 당연히 치안 암호의 일종이다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대1 대응이 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치안 암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해 보시면 그 1대1 대응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알파벳 26개를 새로운 순서의 알파벳 26개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순열 문제입니다. 그러면 순열인데 그러면 치안 암호의 키 개수는 어떻게 될까요? 순열인데 26개 중에 26개를 다 뽑는 경우의 수겠죠. 그렇기 때문에 순열을 갖고 오면 26개 중에 순열로 26개를 다 뽑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26 팩토리얼이 나오게 됩니다. 26 팩토리얼이 무슨 숫자냐? 4에 10의 26승. 그러면 이거를 간단하게 생각을 해봐서 키 조합을 한 테이블을 한 조합이라고 할게요. 한 키. 그러면 그 10억 개의 키를 초당 다 돌려요, 연산을. 그래도 이거 100억 개군요. 1초에 100억 개를 돌려도 460초가 460억 그렇죠. 460억 일이 걸립니다. 460억 일. 그러면 이거를 과연 누가 풀려고 하겠느냐? 이게 무적 아니냐? 이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무적인 거 아니냐? 26 팩토리얼인데. 근데 사실 이거는 어떻게 공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숫자가 걸리는 그거를 어떻게 공격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생각을 조금 바꿔보면 어쨌든 1대1 대응이잖아요. 그럼 1대1 대응이라는 건 뭡니까? 암호문이어도 결국에 평문과 똑같은 그 글자 수나 아니면 글자가 생김새나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뭘 볼까요? 이렇게 사이퍼라고 되어 있는 단어 같은 걸 보면 만약에 이걸 바꿨다고 해도 다른 6글자에다가 요거와 요거의 차이 C와 I의 그 뭐라고 할까요? 숫자 차이 정도는 그대로 똑같이 남겠죠. 똑같이. 그리고
똑같이 i와 p 사이의 숫자 차이도 똑같이 남을 거고 p와 h 그것도 다 똑같을 겁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단어마다 암호문으로 바꿔도 똑같이 그 단어의 순서라든지 아니면은 똑같이 생긴 이렇게 아핀 같은 경우에는 F가 두 개이기 때문에 똑같은 문자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F가 T로 바뀐다라고 하면은 여기는 TT라고 적히게 될 겁니다. 암호문이. 그렇죠? 1대1 대응이니까 그게 바뀔 리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치안 암호 같은 경우에는 뚫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쉽게 뚫려요. 그래서 빈도 분석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 그대로 글자가 얼마나 빈번하게 나오느냐를 따져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암호를 뚫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금 여기 써져 있는 비틀리 프리 아나 이거 다 대문자고 아래 언더바 쳐가지고 그 지금 들어가 보시면 제가 만들어 놓은 건 아니고 그냥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빈도 분석법 툴이 있습니다. 빈도 분석법 툴이 있고 어 저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부터는 실습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하시고 싶은 분이 있으시면 이거 그냥 따라서 하시면 돼요. 비틀리 슬래시 프리 하나 이렇게 치시면 이런 화면이 아마 뜨게 될 거예요. 지금 공유 화면 보이시나요? 네, 이런 화면이 뜨게 될 텐데 저희가 어떤 거를 하게 될 거냐면 자, 이렇게 생긴 정말 기괴하게 생긴 이렇게 그거를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이거를 제가 카톡 잠시만요. 공유를 잠깐 끄고 이 글자를 카톡방에 올려드릴게요. 잠시만요. 카톡방에 올려서 이거를 아무래도 이거 같은 빈도 분석법 같은 경우에는 직접 해보시는 게 아마 가장 빨리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준비를 한 거니까요. 잠시만요. 그래서 좀 길긴 한데요. 일단 요거 그대로 카카오톡 방에 올린 거 그대로 보내셔서 아니 그 복사하셔서 저기 그 뭐죠? 제가 그 알려드린 거기에다가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하면 저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정말 이상한 이렇게 글자들이 뜨게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요게 좀 이상한 게 있어서 요런 것만 조금 제거를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여러분들도 하실 거면 한번 해보셔도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요거를 책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먼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기 전에 다시 PPT를 설명을 드릴게요. 잠시만요. PPT 여기 있다 해서 잠시만요. 중지하고 여기 있다. 됐다. 자, 그래서 이게 빈도 분석법이 무슨 그 암호 해독법이냐면 모든 글자는 주로 쓰이는 게 있고 안 주로 쓰이는 게 있어요. 우리 한글 같은 경우에도 보통 키읔이나 피읍 같은 경우에는 뭐 자주 쓰이긴 하지만 보통 그런 경우죠. 보통 받침으로 키읔이나 피읍이나 히읗 뭐 티읕 이런 것들은 잘 안 쓰이잖아요.
반대로 기역, 시옷, 뭐 니은 이런 것들은 자주 그 받침으로 많이 쓰이고, 이런 것들이 알파벳에서도 똑같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알파벳을 그러면 이렇게 통계를 내본 거예요. 얼마나 많은 글자들이 어떻게 자주 쓰이나. 그래서 보시면 지금 같은 경우 E가 가장 많이 쓰이고, 그 다음에 T, A, 뭐 O. 그래서 어떻게 보시면 지금 대부분 모음들이 많이 쓰이죠. 왜냐, 모음은 영어에 몇 개 있습니까? 5개 있죠. 그리고 나머지 21자가 다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X, Z, Q, J 이런 것들은 대부분 안 쓰입니다. 이거를 그대로 암호문에다 갖다 붙이면 자연스럽게 빈도가 똑같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바뀌기 때문에 빈도가 똑같다.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빈도를 분석을 해보면 된다라는 게 빈도 분석법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다시 보시면 지금 여기가 무슨 뜻이냐면, 이 암호문에 이것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느냐를 지금 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i도 10%, y도 10%, m 9%, 7%, 6%, 5% 해가지고 여기 뒤에는 다 0%죠. 이 순서대로 어떻게 보면은 이대로 그냥 그 뭐라 그럴까요? 아까 그 여기 이 PPT에 있던 이 사진대로 가장 많이 쓰인 게 2니까 이 여기에서도 i나 y가 가장 많이 쓰인 2가 아닐까,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게 빈도 분석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한번 해볼게요. 먼저 지금 i하고 y하고 정확하게 똑같이 47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근데 이 47개 중에 저희가 이미 저희는 알고 있는 걸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y를 2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아래에 보시면 여기를 띄어쓰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띄어쓰기를 좀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여기에 원래 y가 적혀 있던 것들이, 원래 y가 다 적혀 있었죠. 여기 y 이렇게 적혀 있었는데 여기에다 2를 딱 넣으면 이렇게 2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마치 퍼즐을 푸는 것처럼, 아니면 어떤 수학 문제를 푸는 것처럼 우리가 추론을 하고 어떤 뭐가 가장 많이 들어갔으니까 이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계속 이렇게 차례대로 이렇게 쫙 뭔가 수학 문제나 퍼즐을 풀어가듯이 풀어가는 거예요. 일종의 게임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단 먼저 2라고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뭐냐면, 영어 단어 중에서, 모든 단어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보통 사물 앞에 뭐가 많이 붙나요? 어떤 사물, 뭐 fruit이라든지 person이라든지 뭐, 네, 관사가 많이 붙죠. 그러면 관사가 더하고 어가 있죠. 그러면 저희가 이를 가장 많이 쓰니까 이를 찾아냈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기 앞에 이 세 개 MEE라는 게 더라는 추론이 되죠. 왜냐? 이거는 알파벳으로 만들어진 문장이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기에 T를 넣고 E에다가 H를 넣어봅니다. 그러면 굉장히 갑자기 뭔가 더, 여기도 더, 그리고 여기도 왠지 더 같고, 여기는 he가 보이고, 여기는 무슨 단어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도 더, 이렇게 더가 계속 보여요.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천천히 하나둘씩 많은 순서대로 하다 보면은 뭔가 뚫리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방법, 다른 거를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이 정말 별로 안 보이긴 하지만 이 중에서 뭔가 단어처럼 보일 법한 거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가 뭔가 단어처럼 보입니다. THPEE.
P를 뭘로 바꾸면 단어가 될 것 같으세요? 그렇죠. R로 바꾸면 3가 되죠. 3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추론을 해나가는 거예요. 계속 추론. 그렇다 보면은 지금 여기 R로 바뀐 거 보면 털가 있고 여기도 무슨 RE가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오 조금 맞는 것 같은데 하면서 계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같은 경우 여기를 보시면 여기가 이게 보일 거예요. 그죠? 아니다. 여기가 아니군요. 여기가 아니라 그리고 여기 뒤에 이렇게 OET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ET 하면은 뭐 set, 뭐 get, 뭐 또 bet 뭐 이런 것들 좀 많잖아요. 단어들. 뭐 이런 것 중에 그냥 하나를 써봅시다. 이거를 G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get이 되겠죠. 그러면 get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중에 보시면 아까 여기 더 THWG DWG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더 무슨 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뭐냐 생각을 해보니까 띵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대로 한번 써봅니다. 띵.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더 띵이 되죠. 그러면 다른 데도 여기가 팅이 되고요. 여기도 닝이 되고요. 이런 것들이 조금 좀 말이 되는 것들이 점점 단어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으신지 없으신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계속 이거를 해서 무슨 문장이 만들어지는지 여러분도 한번 보고 싶으시잖아요.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한번 계속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뭘 더 찾아야 될지를 조금 뭐 애매해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G가 O야. 어디를 보시고 처음 그러신 것 같으세요? 여기.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여기에 O를 한번 해보죠. 그러면 not get이 나오고 여기도 to, O 단어들이 나와요. 계속 무슨 throwing이 나오고 여기도 one 그리고 뭐 TSO가 있고 3가 있으면 S가 그러면 W 같아. 그러면 1, 2, 3. 오, 됐다. 그러면 계속 이렇게 반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윙도 나오고 이렇게 to 뭐 여기도 조금 뭐가 있는 것 같고 이렇게 계속 뭔가를 찾아보시면 음 여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with he z no ze예요. 그러면 뭘까요 이게? 여기에다가 뭔가 단어를 넣으면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여기 s를 넣으면 his nos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의 코로 with니까 무슨 그의 코로가 되니까 오 맞는 것 같아. 그래서 s를 넣습니다. 그러면 with his 코, with his nose 그리고 다른 것들도 계속 이렇게 s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쭉 들어가죠.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도 어, one hot s r u u e r 그러면 hot이면 s로 시작하고 er로 끝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어느 더운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렇죠. one hot summer 어느 더운 여름날 그러면 s r이 u가 되고 u가 m이 되겠죠. 그러면 one hot summer 뭐 이렇게 쭉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turning ground 뭐 이런 거가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쭉 계속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계속 보시면 그리고 여기 스트로 KKING가 있어요. 근데 스트로닝이나 아니면은 뒤에 보통 이거를 두 개에 쓰는 게 N 아니면 L이 보통 이렇게 쓰이잖아요. 그러면 근데 스트로닝이라는 거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스트롤링이겠죠. 그러면 L을 여기에다가 써봅니다. 그러면 스트롤링 스로 그러면 I가 T가 돼도 되나요? 아, 아니군요. 그래서 지금 방금 같이 저 같은 경우에도 스루니까 순간 헷갈려서 여기가 소스 그러니까 생각인 줄 알고 여기가 T인가 보다. 근데 그러면 여기가 안 되죠. 겹치니까. 이런 것들도 어떤 이런 조건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I는 T가 아니다. 물론 여기가 어떤 글자였으면 좋겠지만 T가 아닌 것도 분명히 단어 그런 뭐라 그럴까요? 단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찾아보시면 또 다른 거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여기 같은 거 보시면 그레 아이터가 있는데 그러면 요거는 그레이터 같아요. 그러면 I를 A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 어게인도 나오고 이런 거 보니까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여기가 C인데 그냥 캔낫 get이 잘 읽혀요. 그러면 여기는 C가 맞겠죠. 그래서 캔낫 get이 나오고 그러면 여기 what x o u 아니 cannot get 하면은 x는 y 하면은 what you cannot get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점점 문장이 점점 잘 읽혀요. 왜냐 거의 다 바꿨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그냥 이거는 제가 이렇게 해서 그냥 이거를 쭉 적을게요. 잠시만요. 여기를 제가 잘못 적었네요. 잠시만요. 여기를 제가 뭔가를 잘못했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가끔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런 것도 겹치다 보니까 이거 아닌데 그러면 다시 다 지우고 다시 추론을 해나가는 거죠. 새로운 단어를 찾고 어떤 거에서 뭔가를 할지. 그래서 그러면 IFCAH 여기도 틀렸었네요. 참 잘하는 짓입니다. 그죠? 이렇게 차례대로 하다 보면 정말 갑자기 이게 잘하는 건지 X B 제가 이거를 잘못했었네요. 아예 생각을 잘못하고 있었나봐요. 그래서 L이 K 그리고 N이 W 하고 여기가 또 문제네요. 그러면 G 하고 Q가 Q T를 M 어떻게 하나같이 정말 N 해놓고 W가 또 아니니까 S 그리고 V가 T 하면은 여기에다가 또 문제니까 정말 하나같이 어? 죄송해요. 제가 이거를 잘못했다. 잘못 읽었어요. 왠지 이상하더라. 그래서 이거를 제가 위에 거를 읽었어야 됐는데 아래 거를 읽었나 봐요. 그래서 F 같은 경우에는 B. 이거 여태까지 잘 해왔었는데. S가 맞고. Z. 잠시만요. 일단 차례대로 할게요. A, F가 B, 그리고 C가 C, A가 D, 그리고 Y가 E, X, what you
U U 그리고 to 데스 파이즈 더 X U가 M 그리고 T가 어딨죠? fine K가 루트 그리고 Q가 Q J가 K 그리고 H가 J B가 Z 이렇게 하면 여기가 나오죠. 최종 평문 The fox and the grape. One hot summer day, a fox was strolling. 그러니까 여우와 포도 얘기가 이렇게 쫙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제가 조금 좀 이상하게 잠깐 그 헷갈려가지고 이렇게 잘못 넣고 있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그 아까 하시던 거 계속 이어서 하시다 보면 아까 what you cannot get 이런 것들 저희가 찾아봤잖아요. 이렇게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뚫리게 되는 게 빈도 분석법이에요. 그러면 아까 그 4의 10의 26승이라는 키를 찾는 것보다 훨씬 쉽게 이게 찾아지게 되죠. 그쵸? 제가 오늘 조금 첫날이라 이게 조금 많이 그런 게 좀 있나봐요. 죄송해요. 어쨌든 이렇게 하면은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결국 하면 아까 보여드렸던 것 같이 여우와 포도 얘기가 나오게 되고 오늘 마지막 사이퍼 오늘 마지막 암호인데요. 비제네르 암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쉬워요. 근데 요거는 키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키워드를 설명드리기 전에 저는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암호문으로 보내드리고 싶어요. Let's go to bar later. 좀 이따 바 가자. 좀 이따 술집 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이퍼라는 이 단어를 저는 키워드로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여기 사이퍼 계속 반복되는 거 보이세요? 여기 두 번째 줄에. 그래 이렇게 해서 요 사이퍼라는 단어를 하나하나 분리를 한 다음에 요거를 이제 그 암호 키로 사용하는 거예요. 각자 하나하나 CIPHER을 이 각자 글자마다의 키로 다 사용을 하고 싶은 거예요. 키워드죠. 키가 아니라 키워드.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어떻게 쓸 것이냐. 요렇게 표가 있긴 있어요. 표가 있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A를 0이라고 생각하고 Z를 25라고 생각한 다음에 숫자대로 하고 그거를 더해도 똑같이 이 결과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해보면 요렇게 나와요. N, M, I, Z, K, F, V, W, Q, H, V, C, C, B, T, Y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지금 보시면 V가 겹치고요. C가 겹쳐요. 근데 원래 그 평문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비제네르 함수 그러니까 비장르 그 암호 같은 경우에는 빈도 분석법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V를 보고도 이 사이퍼라는 이 키워드를 알고 있는 사람은 이걸 금방 해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이퍼라는 거를 알고 있으니까 그냥 이거에 대해서 C만큼 빼고 I만큼 빼고 P만큼 빼고 그냥 그거를 진행을 하면 되는데 키워드를 모르게 되면요 왜 V가 똑같이 나오는데 똑같은 그 평문이 안 나오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그대로 그냥 뭔가 그 아피나무나 아니면은 시자나무 같은 거를 하면요 정말 알 수 없는 형태의 그냥 새로운 암호문이 다시 만들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제네르 암호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몰라요. 사이퍼 이 키워드를 사용하지 않는 이상 지금 그래서
혹시라도 구글에 비제네럴 암호 그 디코더, 디코더나 인코더라고 치시면 이 보코아라고 하죠. 이거를 암호를 풀 수 있는 그런 툴들이 온라인 툴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거를 보시면 무조건 단어를 치게 되어 있어요. 단어를 안 치면 애초에 해독이 안 돼요. 여전히 해독이 안 됩니다. 이거는 빈도 분석법으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컴퓨터로도 해독이 안 돼요,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뭐 여전히 그러면 요즘 이 컴퓨터에서도 이게 당연히 해결이 안 되는 건데 그럼 이걸 쓰면 되는 거냐? 아,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요거를 보시면 L도 C로 했고요. T도 C로 했어요. 그죠?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에를 이제 L, T 그리고 여기 같은 A, 그러니까 C로만 암호화한 거를 다 모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C로 C자 암호를 한 거죠. 그죠? 그리고 E랑 뭐 O랑 T, 그러니까 I로 암호화한 것들만 모으면 그냥 I로 C자 암호를 돌린 거예요. 그죠? 그러면 C, I, P, H, E, R 이거의 단어는 몰라도 내가 몇 글자짜리 단어를 썼다라는 것만 바로 알려주면요, 이건 바로 풀립니다. 왜냐하면 다 C자 암호 돌면 되거든요. 몇 글자로 떼어놓고 그냥 이렇게 쫙 이렇게 표처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일직선에 대해서 그 이렇게 일직선 그 한 줄만 모아놓은 거를 다 시즈 돌리면 돼요. 그러면 시즈 돌리면 자연스럽게 이게 말이 된다. 그래서 이거를 물론 빈도 분석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치어나무나 아니면은 아피나무나 아니면 그 시즈 암호에 대해서 분명히 시간은 많이 걸려요. 시간은 많이 걸리지만 어쨌든 풀리긴 풀린다는 거죠. 왜냐하면 컴퓨터 같은 경우에 요거 금방 합니다. 요런 거 그냥 이렇게 몇 글자 단어다라고 하면은 그냥 무작위로 AAAAA부터 ZZZZZZ까지 해가지고 그냥 무작위로 해놓고 거기 중에 단어 되는 거 몇 개 찾아 놓은 다음에 거기 중에서 그걸 돌리게 하면 돼요. 얼마나 쉽습니까? 컴퓨터라면 그거 금방 할걸요? 그렇잖아요. 요즘 뭐 초당 뭐 10억 번은 금방 한다는데,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그 단어 맞춰 놓은 다음에 그거 해가지고 돌려놔라 그러면 뭐 몇 분 만에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고전 암호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손으로는 이런 거 절대 못하죠. 당연히. 이거 단어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이퍼라는 거 어떻게 단어인 거를 일일이 뭐 C자 암호로 돌린다 해도 그걸 못하죠. 근데 컴퓨터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고전 암호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빈도 분석법으로는 안 된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1940년대 애니그마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애니그마부터 해서 요즘에 쓰이는 DES, AES 그리고 공격키 암호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이 없으시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20분이나 했네요. 네. 여러분 들어주셔서 그리고 1주차라서 조금 버벅대거나 이런 것도 좀 있었는데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이런 거 어쨌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